3.1혁명 102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 인문학 강의? 눈밭 있었죠? 예,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앞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인데 기자들이나 아니 몇몇 기득권 사람들이 선진국을 경험해보지 못했고 아직도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생각도 못하고 또 결정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스스로가 선진국임을 자각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자, 그래서 선진국 국민은 뭐뭐 해야 된다고 기억나십니까?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뭐 토론이나 논란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극 개입해서 우리가 중심에 서라. 그런 거 했었고요. 그리고 또요. 문제를 정의해라. 어떤 게 문제인지 그걸 정확히 핵심을 파악하고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인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그냥 쓸데없이 막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거기에 그래 휘발려 넘어갑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원전 같은 경우 멸치 한 마리다 뭐 바나나 몇 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뭐가 중요한 거라고요? 원전이 샜다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렇게 본질을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있었죠? 빠르게가 아니라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하다고. 바른 방향으로. 빠르게 잘못되면 절벽을 갈 수 있다고. 바른 방향으로 천천히 다 함께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많이 논란을 만들고 그리고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뭐 등등등. 같이 집단지성을 발현해야 한다. 수기민주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예, 이런 건 앞으로 제가 또 계속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요. 백신과 불신입니다. 백신과 불신. 그래서 오늘은 약간 어려운 내용도 나와요. 과학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걸 오늘 걸 이해하시면 가짜 뉴스에 많이 안 당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달 보십시오. 독감 백신 사망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10월 말까지 10월 25, 21, 22, 10월 말까지 언론들에서 우리나라 언론들에서 독감 백신 맞고 죽었다고 엄청나게 개지랄들을 떨었습니다. 자, 결론부터요. 독감 백신 맞고 그걸 독감 백신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겁을 먹고 쫄아서 독감 백신 접종률이 작년보다 10% 가까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독감 백신을 다 폐기해버렸어요.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근데 이때 사람들이 많이 속았어요. 왜 속았는가? 왜 이 기자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우리는 속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자, 독감 백신 사망이라고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엄청나게 이야기 떠들어댔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으로 바뀌었어요. 갑자기. 11월 중순부터 접종 후 사망으로 바뀌었어요. 요건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독감을 맞아서 독감 때문에 죽었다가 아니라 독감 백신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상황 사고가 일어났다. 이런 식이에요. 약간 달라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 갑자기 이렇게 접종 후 사망으로 11월 15일부터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찾아봤죠. 자, 뉴욕타임즈예요. 뉴욕타임즈. 11월 중순 거예요. 자, How South Korea Flu Vaccine Scare of Lessons for Other Nations. 자, 못 들으셔도 돼요. 저도 발음 개판이에요. 예,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의 독감 백신 공포 해결법이 다른 나라에 주는 교훈. 오. 우리나라가 독감 백신의 공포를 해결했대요. 그게 다른 나라에 교훈을 준대요. 오, 좋아요. 밑에 보니까요. 한국의 당국자 과학자들은 데이터와 투명한 소통으로 가짜 뉴스와 싸웠다. 그러니까 이게 딱 나고 독감 백신 사망에서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으로 바뀐 거예요. 밑에 기사들 보면요. 코로나19 백신 출시를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고 전문가들은 말함. 아, 그래. 우리 코로나도 분명히 공포가 있을 텐데 이렇게 한국처럼만 하면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쭉 기사가 나와요. South Korea is doing everything right. 이거 보십시오. 한국은
모든 것이 옳게 했다. 와. 예. 한국은 모든 것을 바르게 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보건행동학과 교수인 노엘 T. 브레우어 박사는 정부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대중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중의 신뢰를 보장하는 프로그램이 올 것입니다. 간단히 이거죠. 그냥 투명성과 소통. 그렇죠? 뉴욕타임즈에서 우리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 후로 진짜 독감 백신 상황에서 보시면 데이터 투명 소통이 중요하다 그랬고,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찾아본 거예요. 이게 무슨 데이터가 있을까? 이겁니다. 이런 데이터들 보시면 독감 접종률은요 그냥 거의 일정하게 상승하고 있죠. 근데 밑에 보십시오. 이거 그래프는 사망사고, 이상사고 신고 건수예요. 이렇게 확 증가합니다.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이거 완만하게 증가하는데 이것만 팍 증가해요. 즉 불안이 증가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요 이 데이터가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각 시기별 65세 노인들 대상으로 접종한 독감을 맞은 사람, 안 맞은 사람 있죠. 이렇게 독감 맞은 사람, 안 맞은 사람, 안 맞은 사람 해가지고 10만 명당 사망률을 조사한 거예요. 즉 독감을 맞은 사람이 많이 죽냐, 독감을 안 맞은 사람이 많이 죽냐를 과학적으로 통계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밑에 옆에 7.7, 6.5, 8.5, 7.4, 6.2 이게 뭐냐면요. 독감 맞고 죽은 사람보다 독감 백신 안 맞고 죽은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대충 6에서 7배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65세 이상 노인이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보다 안 맞은 사람이 사망률이 7배 이상 높다는 소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딱 이런 통계를 제공한 거예요. 어디서 했을까요? 이런 통계를? 예, 질병청에서요. 작년 예방접종 후 사망 신고 110건, 인과성 인정 0건, 질병청 백신 이상 반응 소견 없다. 자, 예방접종률만 떨어뜨렸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소통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것들을 어디서 찾았을까요? 예, 바로 여기 식품의약처 안전처, 질병관리청 이렇게 아예 홈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는 여기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은요, 여기서 안 찾은 겁니다. 여기서 찾아서 자기들이 필요한 데이터만 뽑아서 낸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설명할게요. 이게 어제자 거예요. 어제자. 보십시오. 치료제가 지금 허가가 3건이 됐어요. 2건은 미국 거, 1건은 우리나라 거. 드디어 우리나라에 치료제가 허가가 났어요. 이제 아마 점점 더 사망률이 줄어들 겁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거 보십시오. 아까 그 독감 백신 접종 후죠. 이제 기사들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바뀌었는데 거기에 또 하나가 또 추가됩니다. 인과성 없다, 인과성 없어, 인과성 없어. 그러니까 아까 저렇게 과학적 데이터를 쫙 내놓으니까 기자들이 딱 바꾸는 거예요. 다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독감 백신 사망이라고 했죠.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는 마치 독감 백신 때문에 사망 이런 뉘앙스죠. 예, 이건 진짜 미국에서 이렇게 만약에 기사를 쓰잖아요. 벌금을 수십억, 수백억 맞을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가짜뉴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도 이번에 만들고 있어요. 이 법을 이제. 자, 그러면 독감 백신 접종 후에 뭐 사망을 했더라. 요거는 약간 약해졌어요, 이제. 그래서 요거를요, 요런 거를 독감 백신 때문에 사망, 요거를 논리학에서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독감 백신 놨더니 뭐 얼마 후에 죽었더라. 이런 거를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오늘의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이거 영상을 보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이제. 자, 상관관계는 뭐냐?
두 개의 현상 사이에서 하나의 변화는 다른 변화에 연결된다는 두 현상 사이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유형, 높은 상관관계는 반드시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이 어려워요. 넘어갈게요, 그냥. 예. 그리고 인과관계는요, 한 현상은 다른 현상의 원인이 되고 그 다른 현상은 먼저 현상의 결과가 되는 것. 예, 원인과 결과. 좋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어려워요. 예.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예. 어느 날 기온이 높아집니다. 기온이 높아지니까요, 당연히 물놀이가 증가하겠죠. 워터파크 가야 되잖아요. 흔히도 몸 만들어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예, 몸 만들어서 가야 돼요. 그냥 가면 안 돼요. 네. 저도 가고 싶어요. 네. 물놀이가 증가하면 또 뭐가 증가할까요? 어쩔 수 없이 익사사고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겨울엔 거의 0건이나 1건일 테니까. 요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또요, 기온이 높아지면 또 아이스크림 판매량도 증가하겠죠. 예, 좋습니다. 요거 다 이해되시죠? 요 두 개를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물놀이가 증가하는 건 기온이 높아져야 가능합니다. 그렇죠? 물놀이가 증가하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분명히 기온이 높아진 원인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물놀이 증가의 원인은 기온 상승이다. 맞죠? 기온 상승하기 때문에 물놀이가 증가했다. 맞죠? 다음에 그러면 물놀이 증가와 익사사고 증가는 이것도 당연히 인과관계예요. 물에서 많이 노니까 익사사고가 발생하겠죠. 물론 안전요원이 유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 방지할 수는 있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물놀이가 많아지면 당연히 익사사고가 한 건이라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요, 그러면 기온이 높아지면 아이스크림 판매량, 이건 무슨 관계입니까? 이것도 당연히 인과관계죠. 기온이 높아지니까 아이스크림 판매량 증가하고 에어컨 설치 대수 늘어나고 뭐 그런 거겠죠. 자, 이거는 다 인과관계인 거 알겠죠, 이제? 그래서 이거 그래프를 그리면요, 기온과 익사 사망자 수, 여기 기온과 익사 사망자 수는요 정비례입니다. 기온이 높아질수록 익사 사망자 수도 높아진다. 이해되십니까, 이거? 자, 그리고요, 물놀이 인구수. 물놀이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익사 사망자 수도 늘어난다. 맞는 말이죠. 그럼 여기 보십시오.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많아질수록 익사 사망자 수가 많아집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거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익사 사망자 수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기사에 아이스크림 때문에 아이스크림 판매가 증가해서 익사사고가 늘어났다. 말이 안 되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다시요.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익사 사망자 수는 서로 상관이 있죠. 관계 있는 것 같죠. 다시,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익사 사망자 수도 늘어난다. 맞는 말이죠. 현상적으로 그래요, 그래프 그리면. 그런데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익사 사고가 늘어나는 건 아니죠. 이런 관계를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이거는 상관관계 여러 가지 계층이 있는데 어떤 계층이냐? 같은 원인을 가진 상관관계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정치가예요. 아니면 대통령이에요. 익사사고를 줄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놀이를 줄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기온을 낮추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든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물론 다른 안전요원 배치 뭐 그런 게 하겠지만, 여기서만 보면. 그런데 멍청한 리더는 어떻게 하느냐? 여봐!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어나니까 익사 사망자 수 늘어나네? 야, 아이스크림 팔지 마. 이럴 수 있다고요. 이해 되십니까? 자, 보십시오. 독감 백신을 맞고 죽은 사람이 늘어났어요. 맞는 말이에요. 작년보다 늘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독감 백신 때문 애가 아니에요. 그렇죠? 독감 백신 때문 애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렇게 같이 늘어난 거예요. 단순히 같이. 그런 걸 상관관계라고 해요. 단순히 같이 늘어난 걸. 자, 잘 이해가 안 되시죠? 하나 더요. 이 인과관계는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상관관계는 속담으로 하면 뭘까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보니까 까마귀 나니까 배는 떨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까마귀 때문에 배가 떨어졌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상관은 있지만 원인과 결과인지 모르는 거라고요. 또요. 이게 뭡니까? 너 이런 거 입었냐? 아니야? 아, 그래. 미안해. 예, 이게 구시대 유물이에요. 제 군대 있을 때 입던 제 옷은 아니고요. 야상이라고 합니다. 야상. 정확히 방상외피라고 합니다. 예. 이 안에 깔깔이라는 걸 입어요. 군대 외투예요. 이걸 입었는데 잘 보시면 야상이라 그러죠. 여기 이렇게 핏이 들어가 있죠. 주름. 여기에 끈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항상. 근데요. 군대에서 어떤 애가 군대가 너무 힘들어서 이 끈으로 목을 매달아 자살한 사고가 실제 있었어요. 자, 여러분이 군 지휘관입니다. 자살을 막기 위해서 어떤 명령을 내려야 할까요? 그쵸? 애들 조금 이상하면 상담하고, 그리고 구타 가혹행위 없애고, 이게 정상적인 지휘관이죠. 하지만 실제 군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 맞아요. 이 야상끈을 다 수거해버렸어요.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합니다. 야상끈과 자살률은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왜냐? 애들이 죽을 때 야상끈을 많이 썼거든요. 제일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질문 바꿉니다. 야상끈 때문에 죽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군 생활이 힘들어 죽은 거잖아요. 그 사망의 원인은, 자살의 원인은 군 생활이 힘들어서예요. 자, 그러면 군 생활이 힘들고 부조리한다와 사망은 인과관계죠. 그러면 야상끈과 사망은요? 상관관계예요. 야상끈을 없앴다고 사망률이 줄어드는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현실에서 이러고 있어요. 현실에서도. 지난주 평일날 저희 솔로, 아까 한 소리 잘했잖아요? 그 한 소리 솔로 녹음을 하면서 애정쌤한테 되게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뉴스에 난 건데, 어떤 어린이집에서 교사 한 명을 왕따를 시켰대요. 근데 그 교사가 아이들 먹는 데다가 모기약이나 이상한 걸 뿌려가지고 애들이 중독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어린이집에서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렇게 나쁜 걸 먹고 그렇게 음식에 이상한 게 투여된 그 사고 있죠. 그 사고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 선생님의 왕따 때문인가요? 아니라고요. 그게 잘못된 거라고요. 왕따를 시켰어도 그걸 가서 뿌리는 건 선생의 기본 자세가 안 된 거예요. 그 선생의 기인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정상적인 원장이라면 선생님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느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교사로서의 본분을 지켜라. 교사들 사이에 문제가 심하게 있더라도 그것을 아동학대라든가 아니면 학부모에게 이상하게 응대한다든가 그렇게 풀지 말아라. 교사들 사이의 문제는 교사들 사이에 풀어라. 그거를 약자인 아이들에게 뭐라 하지 말아라 라고 교육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나쁜 원장들은 뭐라고 교육할까요? 야, 선생님들끼리 잘 지내. 거봐, 왕따 시키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애들한테 뿌리잖아. 이렇게 교육할 겁니다. 이게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혼동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독감 백신 사망, 마치 독감 백신 때문에 죽었다라고 주장하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사를 보거나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저게 상관관계인가 인과관계인가를 따져봐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바른 파악이 없으면 맞아 그럴 수 있어요. 아까 어린이집 교사 얘기를 적용하면 야상 얘기를 적용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멍청한 지휘관들은요 왜 바르게 교육하고 상담하고 군대 부조리 없애고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야상끈 없앴을까요? 왜? 간단하고요. 그리고 뭐라도 난 한 거예요. 조치를.
본질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원인을 파악하는 게 아니고 그거 없애는 게 아니라 뭐라도 난 한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밑에서 애들이 가가지고 야, 야상근 다 내놔. 야상근만 거두면 이제 자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멍청한 짓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당해왔다고요. 이렇게 독감, 백신, 사망 이런 기사들을 보고 후덜덜 국민들이 떨어가지고 접종률이 10%나 떨어졌다고요. 전 반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접종률이 10%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게 뭔 소리냐?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만큼 똑똑해진 겁니다. 그만큼 똑똑해진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코로나 백신들 치료제들 막 개발되고 있잖아요. 근데 기자들이 막 뭘 어떻고 뭐가 부작용이 있고 뭐가 나쁘고 막 기사가 막 나오잖아요. 그거 별로 사람들 신경 안 쓰죠. 왠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언론 백신을 많이 맞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언론 백신이에요. 독감, 백신, 사망 막 이런 거 보고 우리 언론들이 하도 개지랄 떠는 거를 우리가 예방주사를 계속 맞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거기 면역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바로 우리의 언론 백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가지고 누가 막 떠들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그래 백신 나오면 나 맞을게 라는 응답률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아요. 왜냐? 이젠 더 이상 언론을 믿지 않거든요. 언론 백신을 많이 맞았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한소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백신 선택권이라든가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거 좀 알고 싶다고. 그게 벌써 당한 소리예요. 그게 당했어요. 한소리도. 백신 선택권? 이라는 말 자체 되게 멋지잖아요. 선택권이라면. 왠지 민주주의 같고 내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같고. 이게 개소리예요. 그리고 뉴스에 한국만 백신 선택권이 없다 막 이렇게 나와요. 진짜로 나와요. SNS에 막 돌아요. 체크했죠. 자, 이거 보십시오. 영국, 프랑스, 스위스는 아예 백신 선택 불가. 미국 선택 제한은 없지만요, 골라 맞을 수가 없어요. 선택 안 돼! 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미국은 골라 맞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미국은 되게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주는 뭐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즉 간단하게 내가 우리 주는 뭐 A라는 백신인데 B 백신을 맞고 싶으면 차 타고 한 2, 3일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못 움직이죠? 그러니까 아예 선택이 없는 거예요. 네. 이게 대신에 무슨 말인지. 실제 선택권이 없어요. 그리고 현재 이거 보십시오. 세계 접종률 1위 이스라엘도 사실상 선택권이 없어요. 여러분, 백신을 선택하게 하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지금 하루라도 빨리 맞춰서 전 국민 집단 방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안 돼요. 선택권을 주면.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현재 백신 중에서 일본 내염 있죠. 애들 꼭 맞히잖아요. 일본 내염은 선택권이, 백신은 생백신과 사백신 두 개가 있어요. 선택권이 있어요, 일본 내염은. 그런데 그 외의 모든 백신은 선택권이 없어요. 자,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백신 선택권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없앤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순서 정했잖아요, 지금. 의료진부터 위험군부터 해서 쭉 다 정했잖아요. 그 순서와 도입 시기와 맞는 건 다 무조건 다 그렇게 맞춘 거예요. 자, 그러면 백신을 선택한다는 거는요, 조금 더 좋은 백신을 맞아보겠다, 안전한 백신을 맞아보겠다, 그런 의미잖아요. 이게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될 4종 백신이에요. 뭐 방식이 어떻고 효과가 어떻고 쭉 다 있고요. 근데 다 우리나라 공짜입니다, 이제. 그거 아시죠? 백신 다 공짜예요. 그리고 자,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예방 효과겠죠, 이제. 예방 효과. 근데 70% 보세요. 62에서 90%, 90%, 94%, 요것도 한 75% 된대, 얀센도. 그런데 일단 문제가 뭐냐면요, 방식이에요. 아스트레제네카하고 얀센 거는요, 전달체라 그랬죠. 간단하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이미 안정성이 입증된 방식이에요. 계속 우리가 다른 백신을 만들던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요거 화이자 거와 모더나 거는
최첨단 새로운 방식이에요. 근데 되게 높아요. 되게 높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안전한지 불안전한지 잘 몰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 화이자 모던을 맡고 있어서 그거 보고 아마 우리는 판단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럼 그렇고요. 예방 효과는 다 이 정도예요. 한 최소 70에서 최대 90%.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거 맞겠습니까? 선택할 수 있다면 90% 맞겠죠. 우리가 당연히 그렇겠죠. 그게 함정이라고요. 그게. 제가 이런 거 가만 안 둡니다. 또 조사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맞고 있던 백신들 효과. 홍역 백신 있죠. 홍역 백신. 뭐 홍역하고 볼거리 몇 개 같이 혼합해서 맞더라고요. 무려 92% 효과. 그래서 홍역 백신을 잘만 맞으면 홍역은 아예 없어요. 요즘에 홍역 없잖아요, 거의. 그리고요. 독감 백신이 50%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엄청 낮죠. 우리 그렇게 맨날 가서 맞는 백신 있잖아요. 독감 백신 효과가 50%밖에 없다고요. 충격이죠. 예, 논문에는 40에서 60%라 그래요. 그래서 안 걸리든가 걸려도 약하게 넘어가든가가 독감 백신의 정의예요. 다 병원에서 그렇게 안내 받으셨잖아요. 독감 백신. 자, 그리고 대상포진 백신 55%. 예. 그리고 파상풍 백신 92%, 일본 내염 96%, B형 간염 75% 이렇게 돼요. 근데 아니 이거 연구해서 높이지 왜 이거밖에 안 해? 막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높일 필요가 없어요. WHO에서 정하는 백신의 효능이 있죠. 최저선이 50% 이상이면 백신을 인정해줘요. 50%만 넘어가면 백신을 인정해줘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저랑 만약에 훈이랑 둘이 맞으면 50%는 둘 중에 하나 걸린다는 소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한 50% 정도 막아준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걸려도 어떻게 걸린다? 약하게 걸리든가 전염력이 약해지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예방률이 50%만 되면 백신이에요. 그거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 75%짜리는 되게 좋은 백신이에요. 자, 그리고 자, 이 백신들의 부작용 혹시 아십니까? 부작용? 제일 큰 백신의 부작용. 자, 독감 백신 맞아보셨죠? 에릭슨 맞아보셨죠? 부작용이 뭐가 있어요? 감기 걸린 것 같고 몸살 같은 기분이 있고 건드리면 아프죠? 이게 부작용이에요. 우리 생각에 부작용하면 막 독감 맞고 죽고 막 그게 부작용이 아니라요. 맞고 나는 약간 감기 증세. 샤워하지 말라 그러죠? 열감 살짝 있죠? 건드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 열감 나면 뭐 하라 그러죠? 약 먹으라 그러죠, 그냥. 타이레놀 같은 거. 예, 우리 애들도 독감 백신 맞은 다음에 한 이틀은 건드리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아프다고. 그게 부작용이에요, 그게. 그러면 현재까지 이것들의 부작용은 어떻게 될까요? 없어요. 화이자, 모더나만 쇼크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 맞지 말아라. 그리고 맞은 다음에 30분 정도 의료기관에 머물러라 정도예요. 얘네들의 부작용은 뭔지 아십니까? 독감 백신 같은 경우는 감기 기운이죠. 되게 무서운 부작용이에요. 그리고 홍역 백신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되게 낮아요. 오래된 백신일수록. 그런데 대상포진 부작용이 뭔지 아십니까? 부작용? 탈모가 있어요, 지금. 엄청나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잘 먹는 감기약이라든가 해열제 같은 거 부작용 보십시오. 엄청나게 무서워요. 그거 보면 못 먹어요. 여러분 수술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수술? 흔히 받아본 적 있어? 수술? 없어? 저는 수술을 많이 받아봤는데요. 수술하기 전에 늘 사인을 하잖아요. 의사 상담하면요 죽을 것 같아요. 저 여기 이제 뼈 휘어진 거 피는 수술 하는데요. 보니까 부작용으로 사망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덜덜덜덜덜 늘 그렇게 나와요. 예. 그러면 이들의 부작용은요 현재 그런 거에 비하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네덜란드인가 어디서 이 화이자 모더나 맞고 35명이 죽었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그게 딱 상관관계성 기사예요. 알고 봤더니 그 중에 그들을 검사 안 하고 맞은 거예요.
검사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중에 무증상 감염자도 있었고 고령자도 있었고 뭐 이런 게 나타나는 겁니다. 즉 백신 때문에 잘못됐다는 현재까지는 없어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무슨 기사를 잘 읽어보시고요. 과연 이게 상관관계인가 인과관계인가를 따져보셔야 돼요. 그 인과관계를 따지려면요.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실험군과 대조군이 있는가. 아까 독감 백신 사망 그거 보셨잖아요. 그랬을 때 독감 접종 후 사망,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사망률 조사했더니 오히려 접종 안 한 사람들의 사망률이 훨씬 높았잖아요. 그러면 백신 때문에 죽은 건 아니구나 라고 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과학적 조사가 선행이 돼야 돼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누구 때 죽었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우리 이제 설 지난 다음에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뉴스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런 사람과 안 그런 사람과 비교하고 대조군 실험군이 있고 인과관계가 있는가를 반드시 따져보십시오.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면요. 제가 예전에 1상, 2상, 3상 얘기했잖아요. 그 2상, 3상이 바로 그 대조군 실험군, 그 대조군 본 실험군 실험이거든요. 이미 다 하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다른 것과 비교해 보니까 이것들은 정말 획기적인 것들이죠. 우리가 인류가 10년 동안 할 거를 1년 만에 다 끝내버린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요, 지금 치료제 아까 하나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개발 중인 백신이 꽤 많아요. 아마 코로나는 곧 정복될 겁니다. 코로나 정복의 가장 큰 방해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 같은 선동질. 아무 쓸데없는 공포를 조장하는 게 코로나 백신 선동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자, 그러면 혹시 안아키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안아키 운동? 아이들에게 예방주사라든가 약 안 먹이고 키우는 그런 미친 운동이 있어요. 그 대표 구속됐어요.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 현대의학을 좀 믿으세요. 현대의학을. 대체의학 뭐 다 좋은데 현대의학을 좀 믿으시라고요. 굉장히 여기에 뭐 과학적 음모론 그런 거 없고요. 과학적으로 다 연구해서 증명돼서 나온 것들이에요. 뭐 제약회사의 뭐 이권이 어떻고 다 개뻥이에요. 예. 왜 그런 게 발생했느냐? 여러분, 여기에 좀 아픈 팩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코로나 백신을 만들 때는요. 이 임상실험을 어디서 합니까? 코로나 많이 걸린 곳에서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 이 대상포진, 홍역, 파상풍, 알번령 등등등등 이런 것들의 임상실험을 어디서 했을까요? 아프리카 같은데. 근데 그게 그렇다고 무조건 그 선진국 나쁜 개새끼들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같은 입장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뭐 홍역으로 아이들이 다 죽어버릴 수 있는 건 문제잖아요. 우리 실험해달라. 어느 정도 타당하다면 우리 갖고 실험해달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는 그거라도 필요하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주로 백신이나 치료제 임상실험을 개발도상국에서 했어요. 과거에. 근데 과거에는 그걸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뭐 기술이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실제 사망이나 부작용도 많이 속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백신에 대한 오해와 이런 미신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안 좋다. 사람 죽는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래서 아예 WHO 세계보건기구 산하에 임상실험 관리센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임상실험을 하려면 거기에 무조건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럼 거기서 이게 과학적인가, 이게 그리고 인간적인가를 파악해요. 거기서 허가한 것만 임상실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임상실험 그 결과만 논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전 세계 임상실험 관리센터가 있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등록을 해서 거기서 이게 반인륜적이진 않은가, 과학적으로 타당한가 다 검토를 하고 오케이 됐어. 그런 것만 임상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상, 3상을 통과했다. 그러면요 어느 정도 안정성과 효과는 이미 입증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 기사에서 못 보셨죠? 네. 독감 백신이 50%라는 거 처음 들어보셨죠? 대상 포진이 55%밖에 안 되는 건 처음 들어보셨죠? 이렇게 사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딱 요것만 보여주니까 나 화이자 맞을래, 나 모더나 맞을래, 그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백신 선택권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새끼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뭘 맞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얘네 백신은요 그냥 2에서 8도만 되면 다 옮길 수 있거든요. 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요 마이너스 20도, 마이너스 70도의 보관이에요. 백신 값보다 운송비가 훨씬 더 비싸고 관리가 힘들어요. 근데 2에서 8도면은 그냥 냉장고에 넣으면 되잖아요. 냉장실에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 독감 백신 맞으러 가면은 그 병원에 있는 냉장고에 열고 백신 꺼내주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께 제일 편해요. 약국에서 맞고 그 병의원에서 맞기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확보한 게 바로 이 두 개예요. 이 두 개. 아마 그래서 우리나라 기자들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맞지 말지 하고 깔 겁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요 생산 기지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SK 사이언스라는 우리나라 SK 계열사에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는요 백신이 없어서 못 맞고 있어요. 백신 공장에 불이 나고 어떤 백신을 만드는데 거기가 깨져버리고 뭐 이래가지고, 그리고 만들어 놓은 것도 마이너스 70도 시설이 안 되니까 못 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다 돼요. 마이너스 70도 시설도 있고 우리나라에 생산 기지도 있고 아마 세계에서 제일 빨리 백신 맞는 나라가 될 겁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 한번 맞죠? 그러면 네 하고 차라락 줄서 잘 맞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빨리 맞을 겁니다. 공포에만 휩싸이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예언합니다. 우리나라 기사들 잘 보세요. 아스트라제네카 할 거를 엄청 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게 과학적인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닐 겁니다. 분명히 공포를 조장하는 그런 기사가 많을 겁니다. 이제 우리도 언론 백신을 하도 많이 맞아서 안 속을 줄로 믿습니다. 예, 이상입니다.